지난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죠. 취임 10일 만에 미국 정상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이 지난 22일 마무리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열 하루 만에 이루어진 큰 외교 행사였습니다.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해서 오산의 항공우주작전본부까지 2박 3일 동안 참 많은 일정을 소화했는데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중국 리스크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걸 하나 꼽으신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자마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반도체 회사 앞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례적인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통령도 미국 가면은 이런 셀 외교 이런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투자 이런 기업에서 영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 기술 이런 측면이 매우 강조된 그렇죠. 그 상징적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어떤 발언 같은 게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총평하자면 대다수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래도 첫 번째 정상외교로는 합격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장소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청와대가 국민들께 이제 국민들의 정원으로 돌아가고 나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의 일정을 봤을 때 용산에서 해도 되네? 큰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unbelievable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또 밝히더라고요. 공간 문 연 지 얼마 안 됐다. 네, 여기 지금 문 연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정상회담 한다는 것, 또 이제 환영 만찬 같은 경우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장소죠. 두 분이 좀 감성적으로 세세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예이츠의 시구를 이제 인용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구가 바로 과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바이든 부통령에게 해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글썽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 시구를 적절한 이 연설문에 잘 사용을 한 것 같고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더 벅스톱 히어리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조각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좌우명이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문구에 감동을 받았고 어떤 문구가 좌우명인지를 물론 참모들이 챙겼겠지만 아주 세심하게 챙긴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크게 이제 북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그리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과 같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행보 이게 크게 세 대목이던데 전체를 묶어서 총평을 해보신다면요?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은 한미 동맹의 확대 강화다. 확대 강화. 경제 동맹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또 이 군사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 동맹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의 일종의 실리랄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측면에 있어서는 그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러한 그 기술 이런 우위, 선진국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이것이 세계에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도움을 준 측면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택을 어떤 권유받는 저는 좀 세게 표현하자면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좀 어려워진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
한미동맹과 가치동맹을 강화하는 중심에서 다른 외교도 하겠다라는 걸 선언한 그런 정상회담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겠죠. 그냥 예. 한국을 이 동아시아 태평양 내부에서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영내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중 간의 치열한 패권 전쟁에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그렇죠. 주요 국가로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선택할 것, 보다 뚜렷하게 발언할 것을 권유받는 그러한 또 새로운 어떤 질서 아래 대한민국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한미동맹 공조 강화라면 이 기조 아래에서 다소 이제 서운해할 게 분명한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달래느냐가 또 분명한 외교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과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 5월에 나름 성공적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예. 한중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이제부터 국민들께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켜주셔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